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골고루 잘 먹는 아이를 보면 많이 부러우시죠? 편식하지 않는 습관, 건강한 식습관은 영양관리사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기 학습 관리도 잘하면서 알아서 척척 공부하고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 또 부러우시죠? 높은 집중력과 학습 습관은 학습 전문가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식습관, 학습 습관만큼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축 습관. 내 아이를 돈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돈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계획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건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저도 가르치지만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는 이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아이 저축 습관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바로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실천해온 방식입니다. 지금 14살인 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25불씩 용돈을 받습니다. 한 달 평균 100불에서 125불 정도가 아이가 받는 돈인데요. 일주일 25불 중에서 10불은 여기 스펜딩 좌에, 그리고 10불은 이 세이빙, 그리고 마지막 5불은 도네이션 좌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른들이 생일이라고 주시는 birthday money라든지 또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넣습니다. 가끔 아마존 카드라든지 이런 기프트 카드들도 제가 현금을 바꿔서 그만큼 나눠서 여기에 넣습니다. 아이가 뭔 돈을 어디에 쓴다고 스pen딩을 만드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오는 길에 보바도 가끔 사 마시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밴딩머신에서 엄마 몰래 소다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자아이들은 액세서리를 산다는 데에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 아이의 가장 큰 소비 항목은 게임머니죠. 로블락이라든지 음원을 다운받는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돈이 한 달에 한 적어도 미니멈 30불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집안일을 도왔을 때, 또 심부름을 했을 때, 제 우편물을 픽업하고 정리를 했을 때 고양이들을 잘 돌보고, 저희 집에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 집도 잘 치웠을 때 가끔 제가 더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총 합계가 얼마일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가끔 깨끗한 토끼집을 더 치우기도 하고요. 아직 다 차지 않은 쓰레기 봉투도 막 갖다 버리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돈에 대한 교훈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에는 그냥 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본인도 스pen딩 항목이 더 늘어났을 때, 혹은 돈이 더 필요할 때는 그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작은 가르침인 거죠. 이에 덧붙여서 저는 제가 인컴이 들어오는 날을 아이에게 철저히 알려줍니다. 뭔가 자전거라든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큰 것을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돈을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자전거 살 돈이라고 목적을 적어서 모으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엄마에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엄마의 인컴이 들어오는 날까지 어쩌면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돈을 받고 싶고 쓰고 싶어도 돈이 항상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거나 기다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둘째는 저축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여유가 생길 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미리 저축할 돈을 떼어 놓도록 가르쳐서 저축에 대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세이빙한 돈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제가 아이에게 넣어주고 있는 이런 저축성 생명보험 구자에 그 돈을 넣도록, 즉 제가 아이를 위해서 넣는 금액과 아이의 금액을 합하여서 일종의 매칭 펀딩의 개념으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본인이 저축한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12살이었을까요? 아마 12살 때 저희 아이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적어도 방값 800불은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이 팔러시에 갖고 있는 돈을 빼겠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저축은 반드시 19세 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며, 19세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거나 학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손을 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불우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구자 팔러시를 손댈 수 있는 오너는
바로 나야! 저희입니다. 이 정도는 엄마를 믿고 맡겨야 하고요. 그 대가로 매년 본인의 어카운트에서 자란 돈에 대해서 서로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는 뿌듯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돈의 목적과 용도에는 쓰는 것과 저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도네이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7살쯤 되었을 때 쇼핑센터에 들어가는데 그때 홈리스를 만났는데요. 엄마, 저 사람에게 돈을 줘서 도와주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생각이 기특하기도 하죠. 그래서 홈리스에게 얼마를 도네이션을 했는데 쇼핑 중에 또 다른 홈리스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홈리스에게도 돈을 주자고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캐시를 조금 더 그 홈리스에게도 도와줬는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홈리스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아이는 또 저에게 그 홈리스에게도 돈을 주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캐시도 다 썼고 오늘은 이만 도와줄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카드 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7살 아이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을 보는 것은 엄마로서 또 돈을 교육시키는 사람으로서 기쁜 일이지만 이 도네이션이라는 것도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거기에 이 크레딧 카드를 주자고 하니 이것도 개념을 심어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따라서 홈리스이건 선교 헌금이건 학교에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경우이건 이 모두가 나의 예산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이 모든 결론은 어려서부터 예산, 즉 버지팅을 하는 습관을 계획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교육은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예산 안에서 이번 달 쓰는 돈은 얼마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쓰고 나면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이빙은 미리 떼어놓고 목적에 따라 넣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네이션 역시 내 예산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아이가 사회적으로 정말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도네이션의 그릇을 키워주고 목표를 더 크게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고생시키지 않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는 모든 것을 다 해준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됐을 때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학습 습관은 갖췄을 몰라도 돈에 대한 기본 습관은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어렸을 적 올바른 이해와 습관, 저는 이 능력이 제일 부러울 세상이 곧 온다. 아니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께 제가 재정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 저축 습관의 가장 작고 쉬운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모두 건강한 부자가 될 겁니다. 잠깐! Oh, hi Tom. Hey, how you doing? Good, how are you? Pretty good. Hey, do you know anyone who is interested more about money and financ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me. Oh, then how about anyone who is considering to take opportunity in financial industry? Are you kidding me? That's me too. Aha! Yes, you are. We have a very exciting and special announcement today. Yes, anyone who needs to know more about finance or your financial situations, or anyone who likes to check out an opportunity in the financial industry as a career, we have a mixer for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When is it happening? It's Saturday, 12 p.m., June 4th, the first Saturday of June, and the venue is right here. We have very successful financial mentors and leaders in this industry, and they will give you a lot of advice for you. And there will be, of course, food, beverages, music, and a very chill place. Oh, I can't wait. Yes, see you on June 4th, first Saturday of June. I'll be here. Yes, and I'll be here too. See you at the Financial Opportunity Mixer in June. Oh, by the way, how do you make a reservation for this event?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